오늘의 골든라인, 비트코인 오늘 이 하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나로 이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이라고 방심한 사람들 있으시죠? 이런 자리에서 안심한 사람들 제일 먼저 날아갑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일봉 하락 추세선, 이른바 골든라인의 시가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밟고 일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는 과거에도 우리가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어떻게 밟고 일어서냐에 따라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올 때도 있었고, 또 다르게는 이러한 하락 추세선에서 밀리면서 다시 한번 아래로 이전 저점을 깨는 형태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렇게 골든라인 하나를 두고 모든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체는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는 장이 아니라 이 골든라인을 기준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 역대급 변동성이 또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 손실 보지 말라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니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전 관점 복귀 및 현재 차트부터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 날봉으로 봤을 때의 하락 추세, 지금 우리가 골든라인이라 부르는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밟고 지지를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자 이 추세를 정확하게 하단선 아래로 많이 내려오고 나서야 약간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밀어 올리는 모습, 그리고 정확히는 다시 한번 상승 채널의 하단과 그리고 하락 추세선의 상단,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지받고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상단과 하단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종가를 이 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지표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차트 분석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저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 중인 전문가입니다. 아래 80.8K부터 롱 포지션 홀딩 중에 있고요. 해당 포지션 실시간 수익 185.63%를 기록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포지션에 관한 경우는 모두 다 제 개인 코인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과 모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코인 스터디룸 계신 분들은 모두 함께 롱 포지션 홀딩 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단타성으로 들어가는 스윙 관점들, 단타 관점들 모두 제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유 드리고 있으니 이런 실시간 차트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어서 한번 차트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뭐다? 오후 10시 30분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냐? 오늘 같을 때 회의록 발표 예정으로 큰 폭의 변동 가능성 제기, 그리고 안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지표들은요, 미국 경기 둔화 신호가 단기적으로 찍히는지 데이터를 보고, 특히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88에서 90K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죠. 자, 요런 장에서는 변동성 트리거로 자주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있었던 FOMC 자체는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앵무새적인 느낌이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었다. 자, 어떤 이야기였죠?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근데 뭐 인플레이션 좀 봐야 된다. 자, 이전 뭐 몇 달 전부터 하던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데이터로 찍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안에서 힘을 눌러놓은 상태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갑작스럽게 아래든 위든 어떻게든 터질 수 있는 그런 변동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런 구간 앞두고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방향성 베팅 절대로 확실하게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뭐냐? 뭐 추격하란 소린가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요, 방향 베팅을 하게 되면 청산 구간이 지금 아래 위로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래를 먼저 턴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서 위까지 털어버리고, 위가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윗구간에 물량 없는 공간에서 발라보면서 아래를 털어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구간을 먼저 칠 것인지 이 캔들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게 봐주면서 오늘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날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단기 상승 채널이 아닌 장기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봐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오늘 뭐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락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깨지 못하던 이 부분, 이 구간을 종가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확 내리는 이런 장이 형성되면 또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오늘 이런 루즈한 장 안에 갑작스러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뿌리기로 우리 작은 심리적 변동성 촉매의 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지표 하나가 앞으로의 장기 추세를 모두 결정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박스권 말미에서 단지 지표 하나가 방향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날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12월에서 31일까지 원래 이렇게 장이 안 좋았나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이라고 송년회도 가시고 뭐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시죠? 다 그렇게 바쁩니다. 자, 차트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저죠. 물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다시 막 뭐를 보고 있겠지만 연말에서 1월 넘어갈 때는 모두 그렇듯 그냥 숭숭장구하는 그런 날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부터 제가 1월까지 한번 포지션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쭉 한번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올려주는 장 같지만 결국엔 내려가면서 요 정도의 펌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장이 좋았죠. 자, 그렇다면 23년에서 24년 올 땐 어떨까요? 자, 23년에서 24년입니다. 한번 쫙 올려주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내리고 소폭으로 상승하는 요런 장 만들고 있다. 자, 아래에서도 우리 계속 고점을 찍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내리는 장이 나왔죠. 그러니 12월 장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이전 장도 비슷한데요. 이런 장 같은 경우는 12월에 급락을 한 뒤로 계속해서 이 횡보 구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니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터졌는데, 자, 여기까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여기를 넘을 때 제대로 탈 수 있었을까요? 못 탔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건 요런 구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저는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단기 변동성과는 별개로 우리 아직까지 중기적인 흐름이 끊기지는 않았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기 차트의 근거가 있죠. 자, 우리 1시간 봉을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 아래쪽에서 크게 매수 블럭이 나왔죠. 어떻게 하고 이 위에서 크게 한번 털었습니다. 자, 오더 블럭이 뭔가요? 지금 OB라고 적힌 것들이 오더 블럭인데요. 오더 블럭은 세력들의 매수 매도 흔적을 알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은 뭐다? 매도를 했다. 세력들이 던지니 쭉쭉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개미들 다 나가 떨어지니까 뭘 했다? 새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저점, 자신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박스권이 지속되자 여기 90K까지 갔던 개미들 지금 많이 매달려 있죠. 그러니 이런 박스권에 있는 애들 여기서 다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 구간에 우리 오더 블럭이 들어와 있으면 뭐다? 자신들의 평단가기 때문에 절대 이 구간까진 내어주지 않는다. 개미들을 털려는 무빙일 뿐이지 내 단가, 내 평단가를 너네들에게 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래 위로 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예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아랫 구간에 오더 블럭이 있는데 계속해서 FEG로 이렇게 매도세를 막아가면서 또 한번 저점을 올려주는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아직까지도 버텨야 되는 장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목구름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용해서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장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제자 1시간 봉과 여러 가지 청산 히트맵 그리고 날봉의 추세 같은 것들을 함께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다. 자, 단기에서도 설명드렸죠.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 채널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옵션 만기로 인해서 단기 채널이 빠졌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오늘 같은 장도 이 4시간 봉의 하단선, 일목구름의 하단의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상단에서 또 한 번의 지지를 받고 횡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래 위로 청산 매물대가 생겼다는 것은 그 어느덧 아래 위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또 하나의 지지 그리고
저항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면 어떤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정확하게 우리 4시간 봉의 일목구름 하단인 87.547. 그 다음 위쪽으로 갔을 때는 익절가 89.413. 자, 위쪽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봉 ICT 지표 틀면 딱 나오는 FAG의 상단입니다. 깔끔하게 수익 낼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유튜브로 타점 드리고 저희 코인스터디룸 실시간으로 타점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목표가까지 같이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체결되는 그 순간부터 함께 가실 분들 아래쪽 더보기나 고정 댓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ICT 지표에 관해서 자꾸 물어보시던데요. 자, ICT 지표는 말 그대로 FAG와 오더블럭 이 두 가지를 합힌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틀어보면요. 오더블럭도 너무 많고 FAG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쓰지 않고 딱 필요하게 돈 들어온 구간들을 보겠다 하는 게 이 ICT 지표의 오더블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더블럭이나 FAG의 상단과 하단에서는 강력한 지지 저항이 잘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전 익절가로 뒀던 요 구간 한 번 더 밟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된다? 상승의 여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타점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조금 더 중기, 장기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보수적으로 되게 넓게 제가 타점을 잡아놨고요. 자, 첫 번째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내려올 때는 이 4시간 봉의 상단, 자, 지금 꼬이고 있죠? 요런 구간에 터지면 아래로 내려오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88.466 여기에서 반등을 노려보시고요. 안 되고 하락으로 빠질 때는 제가 추가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간에 있는 거 청산 다 시키겠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뭐다? 4시간 봉에 있는 하단선. 자, 그래서 지금 장기 영상 같은 경우는요. 단기 영상이랑은 타점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좀 구분지어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날봉, 주봉 모두 볼 거긴 한데요. 날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계속 지지와 저항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다. 이 구간은 상승의 하단 채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를 잡으시면 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이 청산 매물대 아래 여기에서 2차를 잡고 아래 같은 경우는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갔을 때 FAG까지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 85.842 그 다음 87.163, 그 다음 88.061, 88.484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부근에 대응하시면서 각각 볼 수 있는 1시간 봉의 일목구름, 4시간 봉의 일목구름, 그리고 아래 위로 볼 수 있는 이런 ICT 지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하셔야 우리가 그 각각 숨어있는 지표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감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차트 분석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TPO 지표도 함께 나눔을 드릴 예정인데요. TPO 지표는 시간 가격 기회라고 해서 이 범위 안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격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다시 들어왔을 때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을 수도 있고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가만히 확대를 해보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런 자리들을 조금 더 진하게 계속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 안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활용해서 계속해서 반등 타점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지 구간들 보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변동장은 타점만 들고 혼자 들어가기엔 좀 빡셉니다. 저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트에 익숙함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장 같은 경우에 제가 3가지 지표를 드릴 테니 활용 한번 해보시고, 자, 이 지표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관점 내고 싶은 분들 스터디룸 대응하셔도 됩니다. 자, 스터디룸 같은 경우는 1월 단기반 개설이 되었고 제가 계속해서 이번 달은 20분 정도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하실 분들만 들어오시고요. 자, 제 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들어오시면 뭐 장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모두 쏴드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검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차트 분석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알트코인 타점을 받아가는 것도 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인스터디룸에 들어오시면 장점이 어쨌든 여러분 2차까지 가시면 호가창도 달라지고 사실 캔들도 다른 위치에 있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전략 대응 드리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신청 방법은요. 여기 더보기나 고정 댓글 이용하시면 되고요. 딱 들어가시면 기타에다가 지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표 3종 드리고 있고 1번 남기시면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스터디룸, 그리고 5번 남기시면 제 영상 차트에 나온 모든 것들을 복붙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구글 폼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010-8179-6630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숫자 1이라고 남기셔도 제가 번호 따라서 대응 도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단기적인 대응을 좀 잘 보내고 오늘 우리가 이 종가에서 마무리를 좀 위로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날봉의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날봉 아래에 있는 구름을 방어막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가격을 좀 상승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요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대기를 타신다면 무조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보수적인 매매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동시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골든라인 잘 보시면서 기준만 키우시면 불필요한 손실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추격은 버리고 기준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